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체 1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문제는 재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규정한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한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한국판 양적 완화와 다름 아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청문회를 즉각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최이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자주 연결을 합니다. 그러네요. 일주일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예. 경제 상황이 엄혹해서 최이배 의원 예. 같은 경제 전문가를 저희가 자주 모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세가 곤두박질 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린 조처라는 건데요. 우선 정부의 한은의 이 조치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그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보면은 네.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제 다들 그랬죠. 얘기하면서 한국도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 올릴 것이다 해서 시중금리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지나서 다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겠다. 네. 즉 미국의 이제 그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네. 그 금리가 유지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유지나 인하 쪽에 이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제 인하한 것은 좀 깜짝 인하다라고 이제 그 평가할 만큼 네. 그 많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행은 이제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러한 내용 중에는 이제 현재 구조조정 추진 등의 상황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상황 매우 위험하고 장기 침체 국면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네. 측면에서 보자면 한은이 지난 4월에 올 성장률 2.8%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3% 이상 예상하다가 수치를 그랬죠. 낮춰서 잡은 것이긴 예. 한데요.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한은마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로 정치권에서 보는 경제 위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이 감소세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뭐 그닥 뭐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또 이 경제는 심리가 또 많이 작용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더욱더 좀 그 가라앉는 모습이라고 저희 또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지표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이제 임시 휴일까지 지정하면서 네. 뭔가 좀 소비 진작을 추진했는데 막상 또 그게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또 이제 평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뭐 경제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심리들 모두 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금리 인하 때문에 가계 부채 위험이 더 커졌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 가장 진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아마 이제 진웅서 금융원장까지도 네. 가계부채 증가 우려한다라고 그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현재 빚이 있는 사람이건 빚을 내려는 사람이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부채를 이제 늘리는 게 이제 부담이 덜하니까 늘리려고 들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그 1분기 때 네네. 오히려 그 가계부채 증가가 그 2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그 1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작성한 통계 중에서는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어요. 아. 1.7%로. 네. 굉장히 그 연초에 대출,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대출 관리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 금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금리를 인하시킨다고 하면 더욱더 이제 그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날 것은 되고 네. 결국 이제 빚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굉장히 우려가 크고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하느니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조처를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구조조정 내용도 좀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방향대로 결국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는 뜻까지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저희가 계속 꼼수다 또 편법이다 얘기했던 한국은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이제 계획을 이제 내놨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자금에 대한 이런 지원,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뭐 실업 대책, 고용 대책, 지역 경제 안정 대책 이런 거 계속 네. 주문을 했던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뻔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은 그냥 네.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대한 설명 정도를 대책이라고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부가 너무 고민이 없어서 지금 가장 최소치만을 지금 던져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더 효과적인 대책들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당 그 차원에서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지금 나오지 않은 그 아주 그 하위적인 조치를 정부가 가장 안 했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구조조정의 방안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권력을 사용하는 건 네. 그 국회 동의, 뭐 승인 이런 통제를 안 받겠다라는 그렇죠. 꼼수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전공법을 한다면 재정을 통해서 하거나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국회 이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후에 뭐 회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네. 것들 다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싫어서 네. 정부는 이제 한국은행을 동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추경이라도 해서 필요하다면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 중에 이제 이제 고용 문제나 뭐 이제 실업 대책들에 네. 대해서는 계속 뭐 가장 고통받는 분들에게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내 하청 근로자들, 뭐 특히 지금 조선업 쪽에 물량팀이라고 이제 그렇죠. 일컬어지는 네. 그런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든 더 많은 지원이 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고, 네. 제가 어제 그제 그 국회에서 네. 직접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증언대회도 하고 네. 뭐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임금 체불 문제가 굉장히 하더군요. 그래서 임금체불.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팀이나 그러니까 뭐 하청이 아니라 재하청, 제재하청까지 내려가는데요.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거의 그 체불이 굉장히 심각해서 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정부의 이번에 대책 중에는 근로감독 강화 네. 딱 그 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미 그렇게 그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 국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저희 당의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직접 그 토론회에서 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뭐 약속을 하셨고요. 네. 저도 분명히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의당이 나서서 아무튼 뭐 새누리당까지 포함을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면 야 3당이라도 뭉쳐가지고 네. 일단 국회 안에 특위를 이제 만들고요. 특히나 지금 며칠 동안 그 산업은행 그 전 행장이었던 홍기택 전 네. 행장께서 네. 네. 계속 그 폭로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의 책임이 아니고 네.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서별관 네. 회의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서 가지고 그렇죠. 와서 산업은행이 따르기만 했다. 네. 물론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뭐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산업은행은 절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그 서별관 회의에 참여했던 그 기관들과 그 분들을 뿐만 아니라 뭐 산업은행까지 해가지고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도 역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조정 그렇죠. 관련된 말이죠. 예. 예. 이 문제도 좀 그 특히 이제 대우조선 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어찌됐든 12조 원의 돈을 풀어서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제 안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12조 원만이 가지고 되겠느냐. 이를테면 1997년 IMF 당시에도 공적 자금 투여했을 때 처음엔 작은 액수였지만 점점 그 액수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해결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그 판단할 정보들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제 특위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네. 특위 차원에서 정말 그 자료들을 받아서 이 정도면 되는지 그리고 이 정도 투입해서 회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STX 조선해양이 결국 그렇죠. 약 4조 원의 돈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법정 관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지금 정부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약 뭐 7조에서 8조 정도 들어갈 건데 네. 충분하게 한 10조를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금 계획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물론 이제 IMF처럼 우려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이게 지금 업종별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네. 특히나 이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그 재벌에 이제 소속된 그룹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재벌이 책임져야 되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그 그러니까 뭐 재정이던 한국은행의 어떤 이제 발권력을 이용한 자금이던 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어날 거다라고는 이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네.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부가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예상키로 조선업종의 실직자가 내년까지 6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치는 내놨지만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업 대책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업 고용 안정 대책 어떤 수준으로 마련돼야 그나마 안전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이 생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조선업종에서 근무하던 분들 중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숙련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숙련된 기술을 이렇게 사장화시키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공적인 뭐 공공의 인프라에 대한 뭐 마련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재정 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난으로 아무튼 고통받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뭐 그 물량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하청의 재하청, 제재하청까지 가신 분들이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 가입해 있지 않고 계세요. 실업보험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라도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그걸 일했던 증명을 내면 네. 실업급여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아무런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쉽게 그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또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제일 끔찍한 상황이 실업 대책 없이 전부 쫓겨나서 노숙하는 이런 상황이 저희가 봤던 1997년 IMF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예. 상황이 그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관측도 좀 엇갈리는데요. 지역별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그 조선업 회사들이 몰려 있는 통영 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지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가해질지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그저께 이제 증원대에 가서 네. 이제 그 재하청 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너무 참혹하리만큼 우리나라가 좀 그 제도가 이 정도 수준인가 정말 이렇게까지 그 국민들의 뭐 안전이나 이런 실업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나라고 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더욱더 절실하시겠죠. 그런 그 지역의 전체적인 침체까지 이제 우려가 되고 있어서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가 이제 뭐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뭐 그 일시적으로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복지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그게 또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공 인프라 투자 같은 뭔가를 사업을 만들어내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뭐 진짜 결국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뭐 갈지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네. 물론 이 실업 대책이나 고용 대책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대책이긴 한데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해줘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내주 월요일 국회 개원식 열고 본격적인 그 20대 국회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의원님 상임위는 좀 배정이 되셨습니까? 저는 뭐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는데요. 네. 뭐 정무위로 갈 것으로 거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의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런 언급을 해주셔서 거의 뭐 그렇군요.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차원에서는 이번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뭐 준비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럴 텐데요. 특위와 정무위 차원에서 구분해서 역할을 나눈다면 어떻게 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역분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아까 전에 산업은행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제 금융 감독의 책임 같은 것도 당연히 물어야 되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또 사안이고 그래서 정무위 차원에서는 아무튼 공정위와 금융위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청문회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기재부에서 정말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특위에는 이제 여러 상임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좀 같이 이제
합류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회에서 이제 대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 원청들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법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그 하청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네. 그게 이제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그 근로자의 임금 채권하고 달리 보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그 변제해주지 않거든요. 우선권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이제 하청 근로자의 임금 채권도 이제 뭐 우선권을 준달지 그리고 산재나 이런 것도 원청의 책임이 더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네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문제, 특히 이제 원하청 간에 책임지지 않는 원청이 하청 기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손질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하튼 이제 당면한 구조조정 문제 워낙 심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해운 조선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